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커스 경남 남두용입니다. 최근 김해시가 국토교통부가 선정하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대상지로 선정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을 김해 방문의 해로 선포하며 관광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임기 1년을 넘긴 홍태용 김해시장은 2024년을 김해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에서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해시장 네. 홍태용입니다. 예, 취임하신 지 1년하고 이제 2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워낙 바쁘게 지내시다 보니까 정말 1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예. 그런 느낌이실 거고, 그럼 지난 1년을 보낸 소회 그리고 예. 이제 성과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주시는 걸로 좀 출발을 좀 해볼까요? 오늘 인터뷰. 예, 말씀하신 대로 참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 같습니다. 예. 취임 이후에 여러 현장을 다니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 뵙고 그 시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담아내려고 지금까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지금까지 나타난 성과라고 말씀드릴 만한 내용으로는 첫 번째는 저희들 민선 8기의 가장 핵심을 소통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소통. 예. 어떻게 하셨나요? 그동안의 소통을. 김해시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김해시를 이루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써내려가는 공동의 이야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네. 시민들이 원하시는 게 시정에 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네. 지금도 뭐 삼소 시민 소통제라든지 아니면은 공약 사항에 대한 시민 배심원제 등을 도입을 해서 예. 시민분들과 약속을 또 의논해가면서 지켜나가려는 그런 노력을 첫 번째로 했고요. 공약을 늘 점검하고 계시는군요. 이런 제도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예. 삼소 시민소통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소 시민소통제는 시민들이 가지시는 여러 가지 민원들을 예. 김해시에 오시면은 오이소, 말씀하이소, 푸이소라는 재밌는 이렇게 네. 웃을 소자 세 개가 들어간 말씀으로 네네. 한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해결을 해드리겠다라는 네. 그런 강한 의지로 삼소 시민소통제를 시행을 하고 굉장히 있습니다. 정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김해의 미래 100년을 준비할 이런 살림살이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만은 우리 김해는 전국에서 약 세 번째 정도로 많은 8천여 개의 기업들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근데 그 다수의 기업들이 철강이나 이런 제조업을 위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4차 산업에 관련된 좀 신성장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 또 청년들이 좀 선호하는 일자리들이 좀 많이 생길 수 있는 예. 그런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초에 5대 미래 전략 산업을 선정을 하고요. 어생명 산업과 미래 자동차 산업, 그다음에 물류 산업, 그다음에 스마트 센싱 산업, 그다음에 로봇 제조 산업 이런 5개의 산업을 김해를 앞으로 이렇게 100년 정도 이끌고 갈 새로운 성장 동력 산업으로 선정을 함으로써 예. 새로운 김해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준비하는 그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먹거리 사람이라는 부분을 일단 세팅을 했다. 이렇게 예. 가겠다 앞으로. 시작을 하는 이제 준비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그 있습니다. 준비에 진력을 다하셨다 이런 말씀을 그렇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예. 김해의 미래 먹거리라 할 수 있는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예.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이 예, 유치를 위해서 많이 뛰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어떤 성과들이 있었고 예. 또 앞으로 어떤 과정들이 남아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일단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창고형 물류 도시가 아니고요. 예, 예. 물류에 대한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지만은 지원 시설도 있어야 되고 네. 또 R&D 시설도 있어야 되고 또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든지 네, 네. 다양한 이 물류를 함께 또 저희들이 추구하는 물류 플랫폼에는 제조를 함께 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예. 제조와 수출을 함께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거기에 AI와 로봇이 접목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스마트 물류 플랫폼입니다. 그 물류와 유통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생산도 함께 포함되는 생산과 개념이네요. 수출을 함께 포함하는 근데 그런 플랫폼을 구성을 하겠다라는 예, 계획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물류 플랫폼이 과연 무언가 예. 그걸 좀 설명을 잠시 좀 개념을 예, 잡고 예. 가시는 게 그래서 좋을 것 같아서. 예. 국가 국토부에서 우선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지금 구축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용역이 10월, 12월 되면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예. 그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용역 내용 중에서 물류 혁신 특구 대상지를 지금 선정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전국에 있는 몇몇 지역이 이제 대상지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부산과 경남도 그 대상지 중에 한 곳으로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동북아 물류 플랫폼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과 경남은 아시다시피 이제 김해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가덕도 신공항이 준비가 되고 진해 신항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광역철도가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남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다양한 고속도로가 연결이 되는 아마 전국에서 최적의 교통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저는 부산, 경남이다. 네. 그래서 이 교통의 인프라를 이용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물류 플랫폼을 구축하기에는 가장 좋은 곳이 부산, 경남이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도 김해는 김해공을 그렇습니다.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물류 플랫폼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유치하려고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 국가의 동북아 물류 플랫폼 용역의 대상지 내에 네네. 김해가 부산과 경남과 협업을 해서 예. 우선 대상지로 좀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대상지 선정이 먼저고. 예, 대상지로 선정을 되기 위해서 예. 지금 김해가 최적지라는 입지적인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한 여러 가지 학회 활동이나 세미나나 네. 또 홍보 활동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부산 경남과 협심을 해서 국토교통연구원에다가 저희들 사업안을 제안을 해뒀고요. 그게 예. 연말 되면은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당선 이후에 시장님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공약 중에 하나가 김해 공공의료원 설립이에요. 예. 요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아마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쳐가면서 공공의료원이 해야 될 역할에 예.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과 또 우리 시민들께서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의사 출신이시도 하셔서. 그렇습니다. 김해- 예. 뭐 김해만 가지고 말씀드리면은 김해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감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이 없었기 때문에 예. 뭐 창원, 부산, 양산뿐만 아니고 멀리는 충청도까지 환자분들이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오셔야 되는 그런 또 뼈아픈 경험을 저희들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예. 경남의 공공의료원을 한번 보시면은 중부 경남에는 마산의료원이 있고, 공공의료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서부 경남 권역에는 2027년 그렇습니다. 개원을 목표로 해서 설립 예정이죠. 서부 공공의료원이 지금 설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형평성 차원에서 동부 경남, 김해, 양산, 밀양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동부 경남에 설립이 돼야 되고 그 동부 경남의 공공의료원의 최적지는 김해다라는 이제 논리를 가지고 지금 네. 경상남도를 설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일반 병원에서 하기 힘든 집단 감염 병동이라든지 네. 또 요즘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24시간 아이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아동 전문 병동이라든지 또 지역별로 지금 말기 암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호스피스 병동이라든지 이런 영역의 진료들은 사립의료기관들이 하기가 쉽지가 않는 영역입니다. 그 영역들을 담당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이 꼭 있어야 되고 동부 경남에도 그 의료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김해의 공공의료원이 도립 김해 공공의료원이 설립이 돼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경상남도를 설득을 해서 예. 2030년까지 약 300병상 규모의 2030년까지. 도립 김해 공공의료원을 설립을 하는 것으로 경상남도와는 협의가 됐고요. 그렇군요. 용역이 진행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타당성 용역과 네. 또 투자 관련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면서 내년 2월 정도 되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또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를 저희들이 또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 이게 그 추진하시는 것 중에서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예. 김해 뒷고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를 문화 브랜드화한다 이런 예.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한 번 먹어봤습니다. 아, 김해 그래요? 뒷고기. 예. 매우 놀랍도록 맛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뭔가 이게 하나의 상품이 되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만 브랜드화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서요. 예. 예, 우선 우리 김해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축장을 가지고 있고요. 예. 그 도축장을 통해서 하루에
수천 마리의 돼지가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수백 마리의 한우들이 도축이 되어서 신선육들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런 도축 과정에서 고기를 도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되거나 상품화되지 못하는 짜투리 고기들이 그걸 나오게 일명 됩니다. 뒷고기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고기들이 일명 뒷고기라 그러고요. 김해가 원조고요. 오래 전부터 네네. 김에서 그런 뒷고기들이 다양한 부위에서 고기들이 나오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예, 예. 맛도 좋으면서도 또 이 서민 친화적인 그런 고기로 자리매김을 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는 이 김해의 뒷고기 문화를 김해 시민들만 누리실 게 아니고 예. 이 뒷고기를 좀 관광 상품화 해보자, 관광 컨텐츠화 해보자라는 예.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무슨 뭐 관련된 무슨 거리를 조성한다 뭐 이러신다는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뒷고기를 김해의 대표 먹거리로 좀 브랜드화해서 예, 예. 원도심 내에 김해에 있는 회연동이나 부원동이라는 뒷고기 가게들이 집적화되어 있는 이 지역을 뒷고기 거리로 좀 특화시키고 네. 좀 브랜드화시켜서 관광지로 좀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의 큰 행사들이나 축제하는 장소에서 뒷고기 페스티벌을 같이 개최함으로 인해서 네. 뒷고기를 좀 전국적으로 좀 많이 홍보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4년의 임기 중에서 이제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해결한 현안보다는 앞으로 남은 과제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님 제일 고민이 어떤 거세요? 지금 1년 지나고 나보니까. 예, 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해시도 다른 도시와 비슷하게 네. 인구 감소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근데 저희가 더 걱정스러운 거는 인구 감소를 하는 그 연령층별로 분석을 해봤을 때 예. 20대, 30대의 경제 활동 인구들이 많이 좀 유출이 되는 그런 인구 감소의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왜 김해에서 유출이 되시는가 원인을 조사를 해보니까 첫 번째가 일자리에 대한 부족함이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예. 교육 인프라에 대한 그런 원인이 많다라는 결과를 저희들이 봤습니다. 예,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청년들이 선호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들, 4차 산업에 부합하는 그런 5대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한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 쪽의 증가가 서비스업도 포함되지만은 20, 앞서 30대가 선호하다 말씀드린 보니까. 예. 뭐 어생명 산업이라든지 그렇죠. 디지털 예. 물류 산업이라든지 네네. 이런 신성장 동력 산업에 대한 기존 있던 기업체들이 체질 개선으로 이런 산업으로의 변화가 있으면은 우리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이 타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기업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산업체에 취업을 해서 김해에 정주하게 되고 김해 예. 시민이 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두 번째는 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 김해 관내에도 종교 특화된 대학을 포함해서 4개의 대학이 김해 관내에 있습니다. 네네. 이 4개의 대학들이 김해에 있는 지역 산업군과 관련된 학과들을 많이 만들므로 인해서 김해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대학을 진학을 통해서 김해 산업 현장에 많이 취업을 함으로 인해서 김해를 일자리 때문에 또는 교육 때문에 떠나시는 분들을 최소화시키고 다시 김해로 찾아오실 수 있게끔 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김해시가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예. 예,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또 어떤 건가요? 예,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은 이제 얼마 전 9월 8일 날 전주에서 또 한국과 중국, 일본의 예. 3개국의 문화부 장관께서 모이셔서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한국에서는 김해시, 또 일본에서는 이시카와현, 예. 중국에는 웨이팡시와 다롄시 이렇게 이제 4개의 도시를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을 하고 공포를 하셨습니다. 뭐 어떤 주제가 있어서 김해시가 선정된 겁니까? 김해에는 아시다시피 이제 서기 42년에 김수로 왕께서 예, 예. 가야국을 창건을 하시고 예. 오랜 가야 문화가 있으면서도 지금까지도 김수로 왕을 이렇게 추모하는 봄과 가을에 대제를 지내고 있고요. 예. 그런 가야 역사 문화를 가진 역사 문화 도시이기도 하고 또 김해의 여러 시민 단체들이 국제 비엔날레 미술 대회라든지
국제 음악제라든지 예, 예. 이런 문화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국제적으로 많은 연계 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한국과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근거리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좋았던 때도 있고 또 나빴던 때도 있습니다만은 비슷한 문화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다. 그쵸. 그래서 예. 삼국이 2014년부터 1년에 각국의 한 도시씩 선정을 해서 1년 동안에 공통된 문화를 또 공유하고 예. 다른 문화를 서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사업들을 진행하는 사업이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입니다. 네, 네. 그 도시로서 내년에 한국에서는 김해시가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네. 잘 준비해서 삼국의 문화 교류를 통해서 삼국 간에 또 따뜻한 정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김해에서도 전국체전이 열리네요, 시장님. 그렇습니다. 예, 예. 준비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예, 내년 10월 되면은 이제 김해에서 제105회 전국체전과 또 제44회 전국장애인체전이 김해에서 개최가 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국체전과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함께 개최되는 최초의 도시가 김해시가 됩니다. 그만큼 저를 포함해서 김해 시민들이 자부심도 많고요. 또 그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책임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전국체육대회 개막식과 육상 경기가 이렇게 치러질 주 경기장이 예. 지금 공정률 50% 정도로 계획대로 내년 4월 말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잘 준비가 되고 있고요. 예. 그 종합운동장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종합운동장의 지붕을 가야 문화의 상징성이 있는 쌍어 모양의 태양광 패널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네. 지하에는 지열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예. 또 빗물을 저장을 해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친환경 운동장으로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이 종합운동장 앞에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광화문 광장에 가시면은 세종대왕상을 만드신 조각계의 거장이신 김영원 선생님의 이름을 딴 김해시립 김영원 미술관을 함께 종합운동장 내에 내년 10월을 개장을 목표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도 함께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체육회와 잘 협업을 해서 내년 김해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이 체육 행사와 문화 행사가 함께 겸할 수 있는 문화체전으로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약간 좀 혼동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예. 종합운동장 아까 지붕 말씀하시면서 가야문화 상징의 쌍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쌍어 문양. 예. 상어가 아니잖아요. 그게. 쌍어입니다. 바람이죠. 그럼 상어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요? 상어가 아니라 쌍어입니다. 쌍어입니다. 그러니까 고기 두 마리죠. 물고기 예, 두 마리.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님께서 여러 말씀을 하시던 와중에 이제 2024년을 많이 강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 김해 방문회로 내년을 삼겠다라고 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시기에 많이 또 강조를 하고 계시나요? 예, 앞서 설명드린 대로 내년 2024년에는 김해에서 아주 이렇게 좀 큰 국내 행사, 국외 행사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런 행사를 더불어서 우리 김해시를 국내에 좀 많이 알리고 국제적인 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년을 김해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예. 김해에 오시는 대한민국 국민들뿐만 아니고 해외에 오시는 동포들이 김해를 좀 만끽하실 수 있는 예. 관광 인프라나 도시 기반들을 재정비하는 그런 해로 저희들이 김해 방문의 해로 선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침 국내외 행사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그래서 예. 우리 김해시에는 앞서 말씀드린 오래된 이 가야 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역사적인 도시이기도 하고요. 또 거기에 우리 김해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김해관광 100선에 선택된 김해 가야 테마파크라든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생가와 또 이렇게 모셔져 있는 무덤이 있는 봉하마을이라든지 네네. 김해시가 가지고 있는 많은 컨텐츠들이 꿰어야 보배다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예. 이걸 엮어내는 작업들이 지금까지는 좀 부족했다. 예. 그래서 내년에 전국적인 또 국제적인 행사를 치러내면서 우리 스스로를 관광 인프라를 한번 재정비하고 도시를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또 국내 국외에서 오시는 손님들을 맞이함으로 인해서 김해라는 도시의 브랜드를 한층 좀 알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예, 예. 그런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2024년을 김해 방문의 해로 예. 저희들 스스로가 선포를 하고 예. 손님들을 잘 맞이하는 그런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2024년을 김해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인 해로 삼겠다.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말씀하신 부분을 종합했기 때문에 2024년을 전환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특별한 뭐가 또 있는 건가요? 그렇기도 하고요. 예, 예. 또 저희들 올 후반기에 김해의 중요한 결정들이 여러 가지가 좀 남아 있습니다. 11월에는 인제대학이 중심이 된 글로컬 글로컬. 30대학에 예. 본 사업에 진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질 예정이고요. 예. 또 12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용역이 끝남과 동시에 동북아 물류 플랫폼과 관련된 물류혁신특구 대상지로 네. 부산 경남 김해를 포함한 부산 경남이 선정이 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큰 기회들이 올 후반기에 올해의 후반기에 그러네요. 다 몰려 결정이 있네요. 될 계획입니다. 그 네. 사업들이 모두 우리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네네. 내년 2024년은 김해가 새로운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역사의 전환점이 될 그런 해로 기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도 가지고 있으면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예, 예.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꼭 예. 그렇게 그래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 김해시 관련된 보도량이 넘쳐났으면 좋겠네요.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법경사 얘기도 좀 많이 들으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3년 정도 임기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예, 시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기 동안에 어떤 점에 앞으로 이제 집중을 하겠다. 예. 예, 그 말씀을 좀 듣겠습니다. 예, 우선은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해 시정의 운영 방식을 소통이 중심이 되는 문화적인 경영 방식으로 저는 바꿔서 예. 시민원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만들어가는 시정이 되는 문화를 저는 만들고 싶다. 예. 기대를 먼저 가지고 있고요. 두 예. 번째로는 김해의 살림살이를 좀 더 재정의 건전화를 추진을 하겠다. 경제 여건이나 앞으로의 뭐 경제 전망이 밝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의 이 세입 세출 구조를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현재 김해가 이 채무 비율이 7.9%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2026년까지 5% 정도로 채무를 줄임으로 인해서 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다양한 계층이 사다리별, 청계별 복지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복지 김해를 구현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네 번째로는 역시 마찬가지인 대로 김해의 미래 100년의 먹거리가 준비될 수 있는 산업의 대전환을 만들어서 4차 산업에 부합하는 5대 성장 산업들을 꼭 이루어내서 예. 김해가 100년 동안은 든든한 미래 경제를 뒷받칠 수 있는 그런 산업군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예. 그런 목표를 가지고 차근차근 남아있는 3년을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해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오늘 홍 시장님께 예. 다각도로 말씀을 잘 들어봤습니다. 예.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을까 싶긴 한데요. 예. 워낙 말씀을 다 잘 해주셔서 예. 그래도 우리 뭐 김해 시민께 아니면 도민께 예.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또 사랑하는 김해 시민 여러분, 내년에 우리 김해시는 전국체전을 개최를 하게 됩니다. 주 개최 도시가 김해라는 거지, 이 전국체육대회는 우리 경남도가 유치하고 경남도민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행사입니다.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또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체육회가 잘 협업을 해서 다른 지역에 보다는 더 뛰어난 전국체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내년에 우리 김해에서 2024년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이 1년 내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 역시 김해가 선정된 도시이긴 하나 가야 문화를 대표해서 김해시가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가야 문화는 경남 권역에 펼쳐져 있는 우리 공통된 역사 문화입니다.
도민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잘 좀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내년에 문화와 체육 행사가 겸비되어 있는 문화체전이 김해에서 일어나는 만큼 도민들께서도 잘 준비된 김해를 꼭 한번 방문하셔서 김해를 즐겨주시고 새로운 김해를 만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홍태용 김해시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포커스 경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